자, 국민의힘의 얘기는 뭐 저희가 이제 매번 우리 의원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승복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뭐 승복 정확히 얘기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그러니까 쌍권은 좀 승복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반면에 나경원 의원 등등은 마치 윤석열과 한 몸이 돼서 헌재 찾아 탄원서 내고 또 구미역 가가지고 그 집회 참석하고 이런 의원들의 모습도 있고 이게 좀 뭔가 좀 분리된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도 사실은 이제 불안하니까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걸저걸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어떤 일치된 국힘의 의사나 모습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제 뭐 이익이 이권이 있는 곳에는 뭐 어제 적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죠. 막 얼싸안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이쪽 집단이니까. 그럼요. 윤석열을 대선 후보 만든 거 보십시오. 그런 걸 보면은 뭐 마지막까지 우리가 뭐 저들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계엄의 어떤 합법성 여부, 그다음에 이걸 찬동할 것이냐의 여부, 계엄 그다음에 계엄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 내란 사태에 관한 입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질 수 없는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당도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윤석열까지 석방돼서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 제가 쌍권의 입장이라면 참 너무너무 어렵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한테 그냥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내란 수계를 또 배출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돌릴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한다는 짓은 뭐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쪽은 찍어줄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호감만 계속 자극하면은 결국 다음 대선은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가지고도 이겼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당신들이 알던 그런 그 개돼지들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에. 이거는 두고두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후과를 남기고 결국 선거 때마다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자기들만 모르고 이제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불쌍할 따름이죠. 뭐 애처롭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잔합니다. 애잔한 상황이다. 참 국민의힘의 지금 행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바닥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사실 국민의힘은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광훈과 함께 서고 그런 센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정당으로 민주당이 이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략이 좀 주요해서 뭐 갤럽이나 여러 이제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도도 많이 오르고 있고. 중도층에서 반응을 좀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그 저희 분석해 보면 그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영험한 존재지만 실제로 또 알고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흘러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전략적 행보가 굉장히 유효하게 저들을 타격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과 자금을 가지고 있는 아스팔트 구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계속 강화되잖아요. 약화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래도 저기는 너무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황교안 씨가 그래서 대표 못하고 사실상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 이거는 뭐 뼛속까지 파시스트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위치에 오다 보니 그냥 어떤 이게 컴컴한데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싹 다 한꺼번에 기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나라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흘러가고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의 평온한 삶이 위협받겠다 싶었을 때 항상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 잡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희생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막아온 게 우리 시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말씀 별로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하여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할 때 그럼요. 그 조직된 힘으로 함께할 때 가능한 거니까 네. 이런 매체나 시민단체 이런 쪽에다가 좀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국민들이 지금 사실 윤석열이 풀려난 다음에 네. 그야말로 이제 또 다시 각성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 큰일 난다. 예.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런 그런 생각 말씀 했을 것 드렸어요. 같아요. 이제 예. 처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 후에 네. 처벌받느냐와 관련해서 저는 그 어떤 세대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겪으면 그게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5.18 광주항쟁의 그 광주민주운동. 흔적과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면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깊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으실 거고 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네. 특전사 아. 직원 그 군인들이. 예, 군인들이 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예. 모습. 그다음에 그냥만 봐도 뭔가 되게 특수한 작전을 맘먹고 왔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 장비들을 다 야간 투시경 착용한 채로 쓰고 그래서 뭐 단전을 하는 모습 네. 막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반드시 역사에 길이길이 남고 계속 검증받고 그럼요. 이제 비판을 받을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그게 세상에 알려진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든 윤석열을 지금 탄핵 소추를 해놓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관심과 힘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저들을 압박하고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확신 같은 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바위처럼. 참 좋아하는데 네. 예, 그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가사가 그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지금 저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려고 지금 이러저러한 장난질을 하고 있다 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어떤 그 수준이나 그 내용이나 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위나 발전과는 전혀 이만큼의 관심도 그럼요. 없는 그럼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예. 너무나 뻔뻔하게 스스럼없이 해대니까 결국 이제 하여튼 주권자의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결국은 그렇게 다 이겨낼 텐데 네. 그 과정. 오늘의 이 답답함이나 이런 것들은 또 차원이 다른 거라서 그러게요. 결국 우리가 황당하네요. 이기겠지만 예.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연대하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예. 이겨내야겠죠. 저 몇 네. 평밖에 안 돼 보이는 기자실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 브리핑 전국 룸이 전 저렇게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곳 뭐 전국 전 세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뭐 출석 체크 제가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까지 예. 이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함께하실 것 그리고 같아요. 안 그랬을 수가 없는 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은 아하. 그 비주얼 쇼크가 너무 커서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더 능가할 만한 비주얼 쇼크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윤석열이가 석방돼 가지고 나오면서 그 손을 흔들면서 퍼레이드.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 득임한 네. 표정으로 가는 모습 이게 이제 잊혀지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장면으로 계속 각인이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 이거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헌법재판관들이 농간을 부려서 이 결과를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고 돌려보낸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생길 이 끔찍한 혼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윤석열 같은 희대의 악당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저는 도처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네. 그 나중에 뒤늦게 공개됐지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지금 서울청장으로 가 있는 박현수 다시 네.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이 얘기 나누는 거 예. 보면 이거는 뭐또 맞지도 않는 계엄인데 왜 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뭐 한다고 그러고 포고령을 발표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예, 이제 예. 그렇게 거의 체념하는 단계로 맞아요.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로 뭘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계엄령이 발동돼서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번 주말이면은 뭐 국민들이 다 저항해서 물리치고 무찌르고 뭐 저기 하겠네요라는 예. 말을 그 사람들이 그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경찰 사람들이 수뇌부가. 이 사람들이 다 예. 내란 세력의 일부였는데 아하. 그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 스스로 예. 지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이럴 일은 아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홍장원 차장 생각도 나고 곽종근 전 사령관 생각도 나고. 예. 자, 그렇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르게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아 그럼요. 그게 다 요소에서 다 아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명태균 씨 이름과 얼굴이 나왔으면 해도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맞아요. 대한민국 여당을 좌지우지했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럼요. 야, 그 배후에 있었던 윤석열이 예. 저렇게 나대고 돌아다닌다는 걸 제가 명태균 씨라도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 그런 저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원한 살리를 하지 마라. 네. 천벌 받는다. 이 사람들 천벌 받을 네, 겁니다, 예.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했었는데 자, 천벌 받는 상황. 이제 그 끝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예. 참 뭐 이런 건 이것도 한번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 어제 국회 나와가지고 삼부토건 예.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와 원희룡은 관련이 없다. 김건희와 원희룡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예, 삼부토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여기 일부 관계자의 김건희가 포함되냐 이런 민주당의 질문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확인하면서 예. 있었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은 혹시 뭐 쫄짜니까 모른다 칠 수 있어도 네. 김건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 같아요. 불경스러운 얘기. 감히 김건희가 예? 모른다고요? 감히?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끝까지 이걸 뭐 지키기 위한 김건희 뭐 이제 수호신으로 나선 게 아니냐, 지키기 위해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아니 삼부 온라인에서 체크하라고 나오는데. 얘기했던 사람이 이종호 예, 아닙니까? 이종호죠. 그 이종호가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VIP는 김건희다. 네. VIP라고 해서 김건희가 그게 VIP가 누구냐고 하니까 김건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네. 그러면 뭐 이종호 씨가 또 그냥 사는 사람은 아니던데 여러 군데 인맥 만들고 자기 정보를 취득하고 또 정보 거래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던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그거를, 이후에 예. 또 다른 상황이 어떻게 더 펼쳐질 수가 있다. 그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예. 그래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쨌든 뭐 이 김건희 연관성은 부인했지만 이거 뭐 금감원장이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은 없어지는 아닙니다. 거, 예, 수사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금감원이 뭐 김건희 주변을 언제 수사를 해서 탈탈 털어보기로 했습니까? 뭐 이 상황에서 네. 같이 다니면서 뭘 해보기로 했습니까? 아마 가능성이 어느 게 더 높냐 하면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디서 여긴가 이권이 모여드는 무슨 카르텔이나 모임이 있다. 네. 그러면 진짜 혈안이 돼서 가려고 하거든. 거기서 무슨 정보 하나만 얻더라도 나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게 돈이 된다. 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참 아유. 그래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의 어제 이제 국회 발언이 또 이제 파장을 일으켰었고 오늘 보니까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예. 거기다가 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의혹 예. 이게 지금 상설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상임위에서는 예. 지금 본회의 처리가 뭐 되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상설특검 예. 임명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해가지고. 안 한 사람이 바로 최상목이죠. 예. 이거 나오기 직전에 예. 그런 기사 제목도 본 것 같은데 그 윤석열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했다. 예. 지금 이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 막 시간을 나오는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12월 말쯤부터 27일부터 해서 보면 9번 했으니까 저 더 많이 예. 하고 뭐 청출 어람입니까 거부권이 뭐 이걸 대행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관료들과 네. 그 자칭 엘리트들의 민낯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절대 우리가 잊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 네. 이 점을 하여튼 빨리 여러 우리 준비돼 있는 사람들과 장치가 있으니까 네. 이 파면의 터널을 하여튼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아. 현재가 정말 뭐 계속 야속
익숙한 거죠, 뭐 생각할수록. 그러게 말입니다. 이 김건희 상설특검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의혹, 예. 또 커버나 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 삼고 있고 내일 아마 본회의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니까 민주당 3선 의원들이 이 김건희 일가, 김건희 관련된 의혹 예. 100가지를 정리해죠. 100개를 정리해가지고 100개나 예. 쭉 대단한 자료를 가문이야. 냈더라고요. 예. 대단한 가문이야. 이 경력 관련된 의혹부터 해가지고 예. 뭐 이런 재산 관련 최은순 씨 관련된 의혹 이런 거 다 뭐 정리해가지고 100가지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또 중요하죠. 의혹들. 정리해서 기록을 해놔야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채점해가지고 하나 들여다 다음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예.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 의혹들 우리 국민들이 까먹지 않는다. 예.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의 저 텅빈 브리핑룸도 아. 내내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런 기억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꿔서 네,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게 그간 우리 현대사의 모습이니까요. 네, 정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네. 지금 6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브리핑룸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현재 이 관련자 관계자가 얘기를 일단 기자들한테 했어요. 네. 오늘 탄핵 선고일 지정 안 했다. 헌재가 다음 주 갈 거라는 그런 언론사의 분석도 지금 붙여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내일 또 기다려 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 어쩌겠습니까? 뭐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은 안 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기다리시는 그럼요. 거나 기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예. 그래도 우리가 헌법재판관들의 양식을 믿고 내일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언제 파면 네. 언제 선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오늘 밤이 이렇게 넘어가면 정말로 이제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땀만 먹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짓 저지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더 커지실 텐데 네. 그런 걱정이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론이 예. 뒤집힌다는 생각은 이 법뿐만 아니라 그냥 한글만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확실한 사실관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굳이 법리를 따져서 뭐 여기에 몇 조가 적용돼 이런 걸 모르더라도 네. 그간에 제공돼 있던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이게 그 파면이 될 수밖에 없는지 네. 저는 그 주장은 절대로 철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팔대빵으로 파면될 것이고 네. 예,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속성, 그 다음에 그 작은 시야에서 오는 쓸데없는 걱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네.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오. 조금만 더 보시죠. 견뎌 봅시다.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만에 하나라도 이게 뭐 예. 기각이 되거나 예,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그렇죠. 이제 야당 이제 예, 겁주려고 야당 경고하려고 개몽시키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본인이 보내고. 그동안에 못했던 뭐 예. 판사 손봐주기나 자기 또 이거 손봐주기. 네, 저기 되면 자기 파면시켜야한다고 했던 헌법재판관들 예.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설사 이제 저기 이게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도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윤석열은 내 손으로 끝낸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헌재를 믿고 좀 방심한 우리 탓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방심하지 않겠다. 너는 내 손에 죽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말씀. 많으니까 예, 하시는 분도 있고 참 이래저래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할 수 있는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부터 시작해죠. 선고 기일 공지. 6시 30분이 됐는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은 힘들다는 얘기가 벌써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내일도 여전히 헌재의 공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헌재가 이 우리 국민들 아마 오마이TV만 보더라도 예.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구나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마이TV뿐만 아니라 네. 뭐 언론 언론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서 그럴 일인데 그러게요. 예. 참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연대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강욱 전 의원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때 그래도 이제 가시기 전에 지금 많은 말씀 충분히 하셨지만 오늘 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잠을 그래도 좀 주무실 수 있게 한 말씀 저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많이 신경이 예. 곤두서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 제때 잠을 못 자고 자꾸 이렇게 헤맬 때가 계속 있는데 피곤합니다. 뭐 예. 어쩌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함께 겪는 고통을
민주당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다. 네.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겨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너무 하여튼 낙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이긴다. 그 날이 지금 눈앞에 왔다. 그 마음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힘을 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